자, 오늘 설명하게 될 내용, 자,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 쉬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풀이를 할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등식이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항등식이다. 그러면 얘는 x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말해요. 따라서 x에다가 뭘 대입해 보냐면 가장 쉽게 떠오를 만한 식이 0이죠. 그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b는 d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a와 c도 같아져요 이 얘기지. 따라서 얘가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는 좌변의 형태와 우변의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가 똑같다라고 해석해서 푸는 내용을 개수비교라고 할 거예요.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수비교법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야.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까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것처럼 문제에다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숫자를 대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수치대입법. 그쵸? 그러니까 뭐 수치대입법이 중요하냐 개수비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그치? 항상 성립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식을, 자, 무슨 식을, 요 개수, 요 위에 있는 식, 요 식을 2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0x 더하기 0은 0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항등식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아니면 모든 개수가 0인 거. 그러니까 말을 해석하면 항등식은 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뭐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그쵸? 네 글자로 하면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고 세 글자로 하면 임의 이렇게 나오고요. 두 글자로 하면 뭐야? 항상 또는 모든 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x랑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반대로는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x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몇 차던 간에 개수를 정리해 보면 무조건 다 0이어야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개수가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풀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 가지예요.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수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거나 아니면 이항하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x가 영향을 못 주는 식이니까 x의 개수가 0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x에 관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0에다 뭘 곱한 다음에 0을 더했더니 0이 나와요. 이런 게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등식의 풀이는 아까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내가 설명하면서 쓴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ax x-1 플러스 bx x-2 플러스 cx -1 x-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개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된다면서요. 신발 아이고 그렇죠. 이런 그치 같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을 계속 비교하려니까 벌써 피곤함이 느껴진다는 거지. 피곤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과연 구할 때 뭐를 대입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뭐를 대입했을 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A 말고 다른 문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아우 저 새끼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새끼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분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는 숫자 막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과연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구하고 싶으니까 누가 없어지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그렇죠. B, C가 없어지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지.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누가 튀어나와요? 뭐 좌변은 4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1이고 X에다 2를 대입했어. 그러니까 2에 2만 남기고 B, C의 개수는 B와 C는 다 날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엔 우리가 뭘 구할까요? B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X-1과 X-1 즉 A와 C가 보기 싫으니까 A와 C를 없앨 수 있는 X에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누가 나온다? B의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수치 대입을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나머지 정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멀리 고3까지 보면 이항 정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뭘 대입했을까? 항등식에다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조금만 더 예를 하나 더 들어주자면 여기까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10제곱이 됐다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a의 0승 a의 1 x a의 2 x 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a의 9 x의 9승 플러스 a의 10 x의 10제곱 이렇게 그쵸 이게 항등식이래. 뭐 대입할래요?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A0부터 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10까지 더하는 거다? 그럼 X에다 뭘 대입할까? 그렇죠. 1을 대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을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2의 10승.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1024. 그지? 그래요. 이런 게 바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 이렇게만 나오냐? 아니야. 치사하면 이렇게도 돼요. 아우, 치사한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 2의 10승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때 A0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사실 X에 0 대입하는 것보다는 1을 10승에서 1이 나온다. 그래서 1을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항등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풀이는 두 가지입니다.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수치 대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입했을 때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풀이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어요?